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 글러브 가죽에 관련돼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물에 담그는 게 글러브가 빨리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오일을 칠하는 게 빨리 부드러워질까요? 자,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논리적 근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일을 칠한다. 우리가 고체형이든 뭐 액체형이든 오일을 막 먹여. 대부분 글러브 보역제들 판매되는 것들은 상온에서 어느 정도 고체인 오일이에요. 물론 스프레이로 된 액상 오일도 있지만, 자, 뿌리는 오일이라든가 닦는 오일로 발랐을 때 과연 이 두꺼운 가죽, 한 거의 2mm, 3mm 정도 사이 되는 가죽 진피층까지 스며들어서 반대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표면에 오일을 바르면 부드럽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벅 가죽에 설명했듯이 이 단단하게 잡고 있는 표피가 좀 젖으면서 오일이 먹으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시죠? 누벅 설명을 먼저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가죽에 힘이 있는 건 표피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표피가 젖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진 느낌, 아니 젖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액상 오일로 계속 컨트롤해서 관리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무령부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정을 맡기려고 보내셨는데 정말로 진피층까지 오일이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운드가 안 붙어요. 이 거친 면에 끈끈한 걸 발라도 이게 마치 껌종이에 껌이 이렇게 기름종이에서 굴러다니듯이 안 들러붙어요. 기름을 먹고 있으니까. 그 정도 오일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되려 외형은 무령부에서 경화된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자, 오일을 많이 닦으면, 많이 바르면 사람들이 무거워진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무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죽은 오일을 먹고 있지만 표면은 생각보다 또 드라이해요. 자, 침투되는 순서는 표피에서 진피순이지만 증발되는 것도 표피에서 진피순이에요. 진피층이 오일을 먹고 있지만 표피층이 건조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오일을 과용하게 되면 표피가 드라이해지면 계속 또 오일을 또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쓰지 말고 표면만 컨트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물에 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을 다 머금게 되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젖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가죽 제역하는데 보면 저기 모로코 같은 데 막 물에 담가가지고 막 쥐어 패고 막 우물 같은 데서 막 무드질하면서 막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가죽을 가공할 때고, 이미 다 가공된 가죽에 또 물이 닿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가죽에 힘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화공약품들도 들어가지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 그 가죽의 모공을 보면, 모공이 사람 모공도 동그랗잖아요. 가죽의 모공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동그란 게 수축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가죽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데 그 결합력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면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물에 담근 다음에 비비고 꺾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죽의 밀도가 약하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가죽도 있고 아닌 가죽도 있다는 거예요. 건조 과정에서 풀어진 채로 그냥 힘이 없어지는 가죽도 있는데 되려 경화되면서 더 수축돼 버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제가 글러브를 거의 다 뜯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보관 가죽이나 여러 가지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박리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중요한 걸 놓쳤죠. 뭐가 있죠? 컴파운더. 자, 컴파운더가 점성이 있는 건데 물에 먹었을 때는 점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덩어리 져서 뭉쳐버린다라든가, 막 손가락 중간에 뭐 동글동글하게 막. 그래서 나중에 보정 볼 때부터 무령부 같은 거 열어보면 컴파운더가 완전 사방팔방 다 덩어리 져서 그냥 점성의 기능이 없이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무령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컴파운더를 긁어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밀착력이 약해지니까 아예 그냥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완전 허적허적되게. 오래된 글러브들이, 그래서 이 밀착이 안 된 글러브들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할 경우에 진짜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글러브에서 완성이 된 글러브를 물에 담가서 무령부를 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극단적인 예로 옛날에 물 없이 무령부학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뭐하냐, 입수부를 풀리면 바닥바닥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려있는 끈 있죠? 이 유격을 좀 느슨하게 해도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무령부를 한 글러브는 이 파이핑 부분 있죠? 나중에 이제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비포 애프터, 그 애프터를 보는 사람이니까 수리가 들어왔을 때 보면 이 파이핑이 빵빵한데 끈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빵빵하게 수축이 돼 있어요. 끈 지나간 자리가 쑥 이제 건조되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끈이랑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무령부에서 부드럽다고 느끼는 글러브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얘 같은 경우 끈이 거의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유격이 거의 없어요. 텐션이 강한데, 무령부 했던 글러브들을 이제 나중에 좀 쓰던 걸 보면 집에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쭉 눌러보시면 끈이랑 파이핑 사이가 이렇게 유격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글러브들이 되게 부드럽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즉, 조작이 잘 되니까 글러브가 가죽이 부드러워졌을 거야 라는 이 논리적 사고가 이어지는데, 그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가죽 물성이 부드럽게 하는 부분에서 무령부에서 물성을 부드럽게 한다. 특정한 가죽은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다. 하지만 글러브가 조작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무령부를 해석한다라는 건 좀 약간은 좀 어불성설인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컴파운더가 들떠서 손바닥면이, 즉 이 포구면 이 부분이 힘이 없어지다. 그건 또 한편으로 또 맞는 얘기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령부를 반대한다는 건 저희도 가죽의 성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축되어 경화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글러브가 길이 난다라는, 그 길이 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살아있는 데는 살아있고 부드러워질 부분만 부드럽게 만드는 게 바로 길을 낸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한 힘을 줬을 때 거기만 움직여. 특정한 힘을 줬을 때 거기만 움직여. 자, 우리가 길이 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평소의 모습 그대로인데 외부 자극을 줬을 때 거기만 싹 움직인다. 그게 저는 길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러브에서 길이 났다라는 건 결국 뭐냐? 내가 조작되는 부분, 즉 내 관절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래서 물을 안 닿더라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가죽을 길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접어서 우리 종이처럼 계속 여기만 눌러주고 꺾고 눌러주고 꺾고 눌러주고 하다 보면 계속 자극이 된 부분, 즉 결합되어 있던 부분이 결합력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가죽이 특정한 힘을 주면 딱 거기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 부분만 결합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낸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길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가죽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고 나면 글러브 내가 DIY 할 때도 왜 만지는지에 대한, 내가 왜 자꾸 자극을 주는지에 대한 좀 뭐 목적 의식이 생길 거예요. 아, 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구조를 설명드렸지, 펠트가 들어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꺾어야 되며,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가죽이 경화돼서 딱딱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글러브가 결합력이, 텐션이 약해져서 부드러워진 게 가죽이 부드러워진 건 아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일 얘기는 나중에 글러브 닦는 법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